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대에도 도둑 또는 강도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태평성대이니까 아마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물건이나 목숨을 빼앗는 범죄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서 형벌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 페이지마다 살인사건, 상해사건, 강도, 강간, 유아 성범죄, 굉장히 지금과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엔 범죄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 형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세종실록을 찾아봤더니 법이나 형벌에 대해서 세종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약 100건 정도 기사가 나오고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수를 세종이 판결한 것이 536건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재판과 판결을 보면서 세종이 생각하는 형벌에 대한 생각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국가에서 형벌을 쓰는 것은 한자를 보면 기우무형이라고 그래서 즉 형벌이 없어지기를, 즉 죄 짓는 자가 장차 없어지기를 기약하기 위해서 형벌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형벌을 다 쓴 이유는 형벌을 쓸 일이 앞으로 없어지기를 기약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고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하면 장차 그런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형벌 쓰는 것을 덕으로 교화하는 것의 보조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조수단이라고 해서 형벌 제도를 경시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옥을 개선하고 재판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거나 원통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또 특히 죄수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법행정을 닦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형벌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종은 생각을 했죠. 첫 번째가 기우무형이라면 두 번째는 세종은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은 자에게는 확실하게 처형하는, 엄형에 처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형벌 제도 자체가 없어지려면 백성들이 우선 법을 알아서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2중반에 못 배운 백성들도 범죄를 좀 알아서 피하게 하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법을 알면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또 처벌받는구나 라고 알아서 스스로 피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법은 참 어렵습니다. 세종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법이란 것은 한문으로 써 있거나 이두로 써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들도 참 알기 어렵다. 그래서 대명률이라는 당시 형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특별히 교육시켜라 라고 하기도 하고, 법률서적을 일부 간행해서 배포시키기도 하고, 특히 나라에서 특히 금지하는 조문들을 33개로 요약해서 광화문 밖에 그리고 도성의 여러 문과 종로 등지에 걸어서 다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하여튼 법을 많이 가르치고 확실하게 그걸 스스로 알아서 피하도록 하려는 게 세종의 정책이었죠. 유명한 삼강 행실도 같은 경우도 백성들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 꼭 해야 할 것을 미리 자세히 알려주되 그걸 넘은 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외 없이 엄형, 즉 사형을 형벌을 처했습니다. 세종은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이런 말이 인상적인데, 형벌을 당해서 이미 죽은 사람, 사형 당한 사람이 지하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해야 된다. 또 살아남아있는 자라 하여금 마음속에 한탄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죽은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저질렀는데 억울하게 죽었어라고 원한 품으면 안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처벌받지 않아서 그 가족 등이 한탄하는 것도 안 좋은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즉 원한 없고 한탄 없는 나라가 되면
비도 잘 오고 화합해서 볕도 잘 나서 농사도 잘 될 것이다.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재판과 올바른 형벌 집행을 하면 죽은 사람 마음속에 원한이 없고 살아있는 가족이 한탄 없으면 그게 곧 좋은 나라이고 이른바 생생지락이라는 그런 그 좋은 나라 만드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세종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종이 재판 판결 관련해서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세종이 그 재임 19년째인 1437년에 의문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긴데요. 잠깐 읽어보면 감옥이란 것은 악한 것을 징계하자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서울 안에 있는 그 죄수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어떤 그 감옥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모두 언제 무슨 병이 걸렸고 어떤 치료받았고 그 사람 맞은 면은 어떤 것인지를 죽은 일시가 언제인지를 전부 다 자세히 기록해서 형조에게 문서로 넘기고 또 나한테도 보고해라. 왕이 나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감옥 제도란 것은 죄 지은 사람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거기 가둬놓음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서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관리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유명한 말이 생각났는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에 저한테나 저희 가족에게 어떤 나쁜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세종식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처형을 받을 때까지는 더러운 음식을 준다든가 추운 데서 자게 한다든가 아주 뜨거운 데서 노출된다든가 이른바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할 주체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니고 법 맡은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 맡은 관리가 감옥 맡은 관리들이 날마다 감옥 시설을 청소하고 늘 정결하게 해라. 또 질병 있는 죄수는 바로바로 약을 주어서 구호하고 치료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종이 형벌제도, 감옥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좋은 정치하는데, 좋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적극 관여하였습니다. 이런 세종이 어떤 나랏일을 다스릴 때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판 판결에서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세종 중반부에 후반부가 될 텐데 29년이니까 평양 대성산 떼강도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 내용인데요. 1447년 2월에 평양 감옥에 갇혀있던 20명, 20여 명의 무장한 떼강도들이 이제 관청의 아전 또 관노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 탈출합니다. 뒤늦게 이제 조정에서 그들을 쫓아가 잡았는데 몇 사람들만 잡혔는데 그 중에 나열인 죄수가 있었습니다. 형을 따라서 입산했다가 대성산에 들어왔다가 도적의 무리가 된 13살 먹은 이영산이라는 친구, 또 18살 먹은 은산, 김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세종이 특별히 차명을 좀 면해주면 좋겠다. 산에 들어가서 떼강도니까 요즘 같은 조직폭력배 같은 것입니다. 반국가단체이고 게다가 걔들이 탈옥까지 했기 때문에 벌에 따라서 목 잘라 죽이는 차명을 쳐야 되는데 세종이 어리니까 좀 살려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정 관리들은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꼭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고 또 크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에 보면 13살 먹은 애도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히 차명을 주장합니다. 세종도 그럴까? 차명을 허락했다가 다시 그럽니다. 이거 너무 어리지 않느냐.
처음 형 따라와서 언급배로 들어온 애가 중단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자꾸 세종이 머뭇거리자 그 관리가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그건 바로 그 평양에 두 개의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나는 죄수들을 법대로 처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다음으로 나이 어린 이영산 어린애들은 사면해 주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사면 고유 권한이니까 법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가서 말을 달려가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뒤늦게 전하가 보내온 그 명령을 약간 늦게 도착하게 해서 전하께서는 이 애들을 살리고자 하셨으나 아슬아슬하게 애들이 죽고 말아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백성들은 전하의 어진 마음을 널리 알고 칭송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다. 세종의 답이 무엇일까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임금이 되었는데 아랫사람 대하기를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인기를 얻으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 얻어봤자 대체 뭐 하겠느냐. 백성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속일 수 없다 라는 세종의 그런 그 자세 때문에 13살을 먹은 이영산 등이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성산 이 떼강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은 왕의 체면도 살리고 법령도 집행하는 이른바 그 권도라고 불리우는 임기응변의 수단을 발휘하라는 그런 교묘한 제안을,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죄수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는데요. 우리 그 세종학개론의 181쪽에 보면 그 평양 대성산 사건을 쭉 자세하게 썼는데요. 이제 그 183쪽의 하단을 보시면 백성 속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 세종의 이 말이 저는 그 제안을 했던 관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지금은 내가 칼자를 쥐고 쟤들을 죽여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죄수의 처지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임금은 지금처럼 똑같이 진실된 태도로 보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신뢰감이 만들어졌고, 더 큰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바로 대성산 떼강도 사건에 대한 세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진실된 리더의 마음이야말로 구성원들을 감동시키는 제1원리이죠. 그리고 그 진실됨은 전염성을 가지고 또 조직의 문화를 화기로우면서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실되고 정당한 리더의 태도, 그것이 세종시대가 비록 초반부에 또 그 중반부에도 범죄가 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그 원칙이 있는 정도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